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소아 환자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왔을 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스텝 1, 2, 3로 해서 스텝 1에는 하이 프리퀀시 네이절 캐뉼라를 사용하고 스텝 2에는 NIPPV, 스텝 3에는 인투베이션 앤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시비어리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애들이 워낙 또 HFNC의 수능도가 좋으니까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레스피레이터리 펠류에는 HFNC를 달아놓고 저희가 기다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아이가 편애한다고 해서 애기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높고 그 다음에 체스홀 리텍션도 굉장히 심한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NIPPV나 아니면 인투베이션 할 시기를 놓쳐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아기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왔다라고 하면 이게 산소의 문제인 건지 환기의 문제인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모니아나 아니면 드로닝 같은 경우에는 옥시저네이션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옥시저네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프리퀀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PD나 아스마 같이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안 될 때는 NIPPV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스마 같은 경우에 시비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HFNC가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해보다가 아기를 이게 NIPPV나 아니면 인투베이션 앤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으로 넘어가야 될 그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기가 편애하니까 괜찮다라고 기다려 보시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프리퀀시 네이잘 캐뉼라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이게 브론키올라이티스 때 굉장히 애들이 편해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는 높고 리트렉션은 있지만 의식은 명료할 때 산소화가 문제일 경우에 세츄레이션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도움이 되게 되고요. NIPPV는 실제 마스크를 꽉 채워가지고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애들한테는 하이 플로우 네이절 캐뉼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게 코에 산소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그 공기의 압력으로 약간 핍 효과가 있어서 페퍼의 콜랩스를 방지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애기들 호흡 노력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옥시지네이션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호흡 노력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 HFNC는 실패라는 거. 그래서 항상 30분에서 60분 뒤에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이프리퀀시 실패 판단 체크리스트. 산소화가 안 된다. FiO2가 0.6 이상인데 92% 세츄레이션이 안 나온다. 플로우를 최대로 해도 개선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실패. 리트렉션도 계속 악화되고 네이절 플레어링 및 시소 무브먼트가 계속된다. 이것도 실패.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감소가 없고 오히려 더 증가가 된다. ETCO2가 상승하고 BGA상 폐하가 7.3 이하, PCO2가 상승해서 레스피레이터리 엑시도시스가 점점 심해진다. 그 다음에 아기가 졸려하고 창백해지고 오히려 체스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럴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 중에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반드시 NIPPV 또는 인투베이션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더 기다려 보시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줄었으니까 아기 상태는 좋아졌겠구나. 그건 아니죠. 아기들이 지쳐서 더 이상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숨쉬기를 포기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진 거라면 아기 얼굴도 편해지고 아기가 숨 쉬려는 노력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차분히 숨을 쉬는 그 편안함이 보이겠죠. 그런데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는 감소됐는데 아기가 숨 쉬는 건 더 힘들어 보인다? 뭔가 그거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숨을 더 못 쉬겠다라는 거니까 어떤 숫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보다는 아이의 움직임을 더 믿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NIPPV는 숨을 들이마실 때 인스퍼레이션 때도 프레셔를 주고 엑스퍼레이션 때도 프레셔를 줘서 그 프레셔 서포트를 해서 타이달 볼륨을 증가시켜서 CO2를 제거해주고 또 옥시제네이션을 개선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은 이렇게 영화에서는 10에서 12 정도 아이팹을 걸어주고 청소년에서는 16에서 20 정도로 걸어주고 이팹은 약 4에서 5, 6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나중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팹은 한 8에서 10 정도에서 이팹은 4에서 5 정도로 낮게 시작해서 마스크에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업 레스퍼레이션은 꺼서 이렇게 자발 호흡을 우선 쉴 수 있게 해주고 세츄레이션 약 94% 이상만 유지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기 문제, CO2가 잘 안 빠질 때는 아이팹을 올려서 ECM H2O씩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아이팹도 올리고 그 다음에 레이트를 좀 줄여주셔야 이게 NIPPV는 아이팹만 올려도 아무래도 환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안 올라간다. 그럼 이팹을 올려주면은 1에서 2cm H2O씩 증량시키면은 산소화가 도움이 되는데 이팹을 너무 올리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엑스퍼레이션을 더 딜레이 시켜가지고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NIPPV도 실패가 많죠. 실패하면 언제 인투베이션하고 벤틸레이터를 걸어야 되는가. NIPPV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떨어졌을 때 아기가 둔해지고 그러면 뭔가 졸려하고 그러면 시오톤 알코시스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아이팹을 걸었는데도 ETCO2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휘징이 사라지고 호흡이 감소되고 디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때 레스퍼레이터리 엑시도시스가 심하고 PCO2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이퍼텐션이나 빈맥이 더 생기거나 그럴 때는 바로 지체 없이 인투베이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기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줄었다, 레스퍼레이션 레이트가 줄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죠. 어레스트가 올 수 있는 거죠. 공기가 아예 옵스트럭션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노멀 ETCO2 파형이 이렇게 생겨 있죠. 베이스라인은 0이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페이지 2에서 CO2 상승이 되고 플라토를 이루어서 맨 마지막 엑스퍼레이션 타임 맨 마지막에 CO2 레벨이 약 35에서 45 정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요런 빠른 업스트로크가 있고 평평한 플라토가 보이는 게 노멀인데 이제 시비어 아스마나 COPD 같은 경우는 샤크핀 어피어런스를 보이죠. 경사가 기울어져서 상어지드너비 모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레스트가 됐을 때는 CO2 레벨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CO2 베이스라인도 상승해서 이거는 뭐 가스가 아예 교환이 안 되고 어레스트가 난다라는 얘기죠. 이 SPO2가 떨어지기 전에 ETCO2 파형이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ETCO2 레벨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레스트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투베이션 특히 아스마일 때 스테이투스 아스마티쿠스일 때 어떤 요 전략인 것 같은데 요거는 에어 트래핑을 방지시켜주는 게 가장 그 스테이투스 아스마티쿠스의 그 벤틸레이션 전략인데 이 아스마가 심할 때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오히려 올리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I 레이시오를 최소한 4에서 5 정도 6까지 이렇게 좀 충분히 내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CO2 리텐션이 된다 해서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뉴모서락스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베너스 리턴이 절돼서 하이퍼텐션도 생기고 쇼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pH가 7.2 이상이다라고 하면 CO2가 한 60에서 70, 80 뭐 좀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CO2가 높아진다고 해서 아기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일단 벤틸레이터를 걸었으면 pH가 7.2 이상이다라고 하면 CO2가 높다고 하더라도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는 올리지 않고, 그래서 바로 트라우마 때문에 아기가 폐포가 터져서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레스퍼레이션 레이트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 CO2를 정상화하려고 호흡수를 올리는 순간 오토피브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초기 벤틸레이터, 천식이나 COPD일 때 모드는 소아에서는 PCV를 프레셔 컨트롤로 많이 하죠. 그 다음 타이달 볼륨은 좀 작게 케이지당 5에서 6mm 정도로,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는 확 낮춰야 됩니다. 8에서 12회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레이쇼는 1:3 내지 1:5 정도까지 엑스퍼레이션 타임을 길게 주셔서 이 CO2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핍은 어차피 옥시저네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핍은, 그리고 또 워낙 오토핍이 또 크게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제로 또는 아주 낮게 3 정도만 걸어 주셔야 되고요. FiO2는 1.0에서부터 점점 IS 세츄레이션 봐가면서 줄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투베이션 직후에는 세데이션도 하고 파랄라이시스 통해서 자발 호흡을 억제해야 됩니다. 덱스메데토미딘 많이 쓰죠. 요거 써서 인투베이션 하고 세데이션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트로핑, 이 스테이투스 아스마티쿠스나 COPD일 때 에어트래핑이 돼 있어서 아기 가슴이 빵빵해진다 그러면 튜브 분리해서 가슴 좀 눌러줘서 엑스퍼레이션 CO2를 좀 제거를 해주고,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올리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엑스퍼레이션 타임을 더 연장시키면 오토핍이 줄어들어서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투베이션 후에 안전 체크리스트는 뭐 많이들 아시죠? 양쪽 흉곽의 대칭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ETCO2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만약 10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딱 올라갔다가 해도 한 6번 정도 숨 쉬고 나서는 그 ETCO2 레벨이 없어지죠. 그래서 ETCO2가 확 올라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적절한 파형이 보인다라는 게 튜브 위치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엑스퍼레이터리 플로우가 0으로 돌아가는지, 오토핍이 좀 줄어들었는지, 블러드 프레셔가 안정적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투베이션 하고 나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할 때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게, 여기도 CO2가 높아진다 해서 아스마인데도 불구하고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올린다, 뉴모소락스나 아니면 하이퍼텐션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요. 타이달 볼륨을 크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습관적으로 핍이 지금 오토핍이 워낙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핍을 습관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안 되고, CO2는 pH가 7.2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리텐션을 좀 허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I 레이쇼를 1:4, 1:5 이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아기들이 레스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왔을 때 하이플로우를 걸게 되면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관찰한 다음에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나 아이들의 호흡 노력을 지켜보면서 인투베이션을 할지, 아니면 NIPPV로 갈지, 아니면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를 계속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하이플로우가 아기가 편애한다고 해서 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NIPPV를 설정을 해서 아이팹이나 이팹을 통해서 CO2나 O2를 조절하는데 의식이 저하되거나 ETCO2가 점차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게 NIPPV로는 안 되겠구나, 인투베이션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스테이투스 아스마티쿠스일 때는 레스퍼레이션 레이트를 높이면 안 되고 8에서 12 정도로 낮춰주고, 타이달 볼륨도 낮게 해주고, I 레이쇼는 높게 해주고, 그 다음에 pH 7.2 이상이다 그러면 CO2 리텐션을 좀 허용해 주는 것이 아이 사고 나지 않고 레스퍼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계 숫자만 믿고 환자가 괜찮은 것은 아니죠. EtCO2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벌써 한계입니다. SaO2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과 손으로 직접 환자의 숨을 느껴보시면 애들 레스피레이터리 펠리어의 관리를 빨리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닥터벙이었습니다.